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 그리고 루안스크주의 크리미나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함정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 영국 국방부에서 놀라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군은 완전히 깡통이다 라는 주제의 보고서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거의 군벌화 되어 가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죠. 그런데 그 바그너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이 쇼이구 장관의 명령으로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PMC가 또 생겼는데, 또 푸틴의 명령으로 가즈프롬, 러시아 최대의 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이 가즈프롬에서 돈을 대어서 또다시 새로운 PMC 민간 군사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아무도 못 믿는 푸틴이 되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무력이 쌓이고 이 무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충돌하게 되겠죠. 완전히 지금 콩가루로 가고 있는 러시아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또 많이 죽었습니다. 910명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5대 격파, 특수장비,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죠. 이거 3대 격파, 그리고 야포 5문 격파, 그리고 수-25 공격기 1대 격추, 그리고 기종을 알 수 없는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전차 장갑차는 그게 많지는 않지만 대대급으로 격파가 됐고요. 병력은 거의 2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라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러시아군이 또 죽었죠. 어제 1000명이 넘게 죽었고, 또 오늘 91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다음 주에 뮌헨 안보 회의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국방장관 클래스가 오는데, 미국은 거의 최고의 급이죠. 부통령입니다. 또 실제 이 민주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가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러면서 아마도 카멜라 해리스 정도 클래스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다음 뮌헨 안보회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방안이 미국 주도로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요즘 휴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휴전 쪽으로 뭔가 분위기를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식 휴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식 휴전이 뭡니까? 휴전하는 그 순간 딱 지금 점령하고 있던 그 영토 그대로 스탑해서 나눠가지고 전쟁 피해 배상금도 물려주지 않고, 이게 그냥 한국식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땅은 땅대로 뺏기고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휴전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을 전해봅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1 전차 187대에 대한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고, 이게 이제 그 라인메탈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장하고 있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비용이 좀 든다. 그래서 그 비용은 덴마크, 독일 이런 그 선진국들이 비용을 좀 대서 복원을 하고, 그 복원된 전차 187대를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회사들에게 또 돈을 주고 전차를 소액이라도 주고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다라고 발표가 됐고, 이거 이제 올 하반기에 지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레오파르트 1 같은 경우에 105mm 주포고, 그리고 장갑이 워낙 얇아요. 그래서 맞으면 격파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공격력은 105mm인데 문제는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 나라들이 레오파르트 1을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에게 좀 내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브라질은 안 준다고 그랬고, 브라질 요즘 뭐 러시아 같은 이런 불량 국가들하고 좀 갑자기 이 룰라 이 좌파 대통령이 들어와서 갑자기 불량 국가들하고 친해졌죠. 그래서 브라질은 못 주겠다. 자, 이렇게 됐는데 세계에서 105mm 주포 전차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뭐 풍산이나 이런 데서 105mm 탄, 날탄, 대탄 많이 지원하든지 팔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A6 완전히 최신 전차죠. 이걸 3월 말까지 인도 완료하겠다라고 선언해서 3월 말이면 거의 뭐 한 2개 정도의 전차 중대, 레오파르트 A6 전차 중대가 창설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아주 강력한 그런 공격력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폴란드가 매달 우크라이나군 2개 대대를 훈련시킬 것이다. 지금도 훈련 지원을 하고 있죠. 폴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뭐 3만 명 이상이 지금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폴란드도 매달 2개 대대를 훈련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산훈련소 가서 4주 훈련 받는 그 코스대로 해가지고 병기본 훈련 또는 전술훈련 이런 거 좀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NSC 서기가 미국이 F-16 그리고 에테킴스 같은 이런 그 강력한 무기들 주는 걸 자꾸 꺼리고 미적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군사기술 상당히 뛰어나죠.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이 다량으로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의 지금 현재 국방 군사력의 근간이 됐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군사력 사실은 이 기술이 대단해요.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국 당신네들이 좀 줘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드니프로주 이 주지사들도 교체를 전격적으로 했답니다. 아마 뭔가 비리나 좀 수상한 면이 포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미국과 나토가 투명성을 좀 강화해라. 그래야 니들에게 무기를 좀 줄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국가보안국장, SBU 국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뭐 우리로서 국정원 원장을 전쟁 중에 지금 교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뭔가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크라이나 검찰은 야키멘코 전 SBU 국장을 반역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금 현재 SBU 국장이 아니고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돈바스 내전 이 시기에 SBU 국장을 하던 자였는데 왜 반역 혐의로 기소했냐?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죠.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남부, 헤르손 남부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반역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정원장 출신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장 중에 박모 씨 같은 이런 사람 충분히, 또 서모 씨 같은 이런 사람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지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가 하르키우 도심 중심부에 있는 쇼핑몰 인근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 라는 나쁜 소식이고, 또 러시아의 싱크탱크가 바흐무트 여기는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려는 함정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 싱크탱크는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큰, 우리가 지금 뭐 세종연구소나 국방연구원 이런 데는 아니고 좀 작은 이런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어쨌든 바흐무트는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려는 함정이다. 이건 뭐 영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 바흐무트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다. 솔레다르 점령하고 크레미나에서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된 거다. 진기역 더디다. 하루에 몇 미터 안 된다. 자, 이렇게 러시아의 전과를 그냥 물타기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전선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흐무트 지역, 뭐 어제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 시가지로는 전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이 돌출부, 그리고 이 돌출부에서도 계속 아직은 돈좌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많이 갔을 때 여기 있는 이 철도를 다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철도 동쪽으로 러시아군이 밀려났습니다. 이 철도를 다 점령하고 T0513 이 도로까지 거의 접근을 했는데, 지금 철도 쪽으로 많이 밀려난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바흐무트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선전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전황지도 크레미나가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이 훅 치고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P66도로 서쪽으로 완전히 그냥 넘어온 러시아군의 영역, 그리고 이 크레미나 쪽에서도 이만큼 확장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영역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크레미나 쪽에서도 또 우크라이나군도 그렇지만 러시아군도 병력이 많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그냥 한번 쑥 들어갔다가 전차도 없고 장갑차도 없고 그러다 역공 맞으니까 다시 도망간 이런 상태다. 마치 6.25 때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던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소모전이죠. 소모전. 그러면 이 명분이 없는 쪽이, 또 정치 권력이 부족한 쪽이 더 흔들리게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나라고, 러시아는 이 전쟁을 왜 하지?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모전에 들어가면 아무리 인구가 3배, 4배 많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더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에 확실히 망조가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정규군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규군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설 군사 조직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편을 갈라 너도 나도 군사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각각의 군사 조직의 규모와 전력이 엄청나서 이대로 두면 러시아가 군벌 간의 내전으로 쑥대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충견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정치적 도전자로 성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휘하에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게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하나의 군사 조직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러시아 연방정부 행정명령 제240-R 호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월 4일자로 국영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에게 연료 및 에너지 시설 안전 임무를 담당할 보안 조직을 새로 설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직은 가즈프롬 산하의 가즈프롬 네프트가 지분의 70%를, 민간 군사기업 스텝센터가 지분의 30%를 갖는 구조로 편성되는데요. 스텝센터는 지난 2013년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도와 바그너 그룹을 창설했던 총참모부 산하 정보총국 GRU의 영향력 하에 있는 PMC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PMC를 창설하는 가즈프롬 네프트는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지분의 96%를 가지고 있는 석유 생산 기업입니다. 전체 직원 수가 7만 명에 달하고 매출액도 2022년 기준 한화 55조 원을 넘는 기업이어서 독립적인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들 재정적 여건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PMC 창설 명령서는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총리 명의로 하달됐는데요. 미슈스틴은 과거 푸틴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모두 뒤집어 쓰고 백의종군할 만큼 푸틴의 충복이지만 권력 욕심이 거의 없고 오로지 푸틴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인물이어서 이번 PMC 창설은 푸틴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번 가즈프롬 PMC의 등장으로 러시아에 벌써 세 번째 권력자 PMC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현행법상 이러한 민간 군사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에 이어 패트리어트, 가즈프롬 PMC가 잇따라 창설되면서 PMC를 금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법률 체계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패트리어트과 가즈프롬 PMC를 잇따라 창설한 것은 충견으로 키워졌지만 최근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과거 바그너 그룹을 육성했던 정보총국은 패트리엇과 가즈프롬 PMC에 무기와 장비를 우선 공급하고 훈련장과 교관단을 제공하는 등 이들 PMC를 바그너 그룹 수준의 PMC로 성장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는 정규군과 별개로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쇼이구의 패트리엇, 푸틴의 가즈프롬 PMC까지 3개의 대규모 사병 집단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딴 군벌 집단의 창궐이 향후 러시아 안정을 뒤흔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바그너가 한 5만 명의
정직원,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그리고 20만 명의 예비역, 그러니까 예비병력이죠. 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그만큼 많다.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 박은호가 정치 세력화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고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세르게이 쇼이구에게 지시해서 새로운 PMC를 만들어라 해서 패트리엇을 만들었다. 그런데 쇼이구도 믿지 못하겠다. 왜냐? 프리고진도 충복이었고 쇼이구도 충복인데 충복이었던 프리고진이 저렇게 딴마음을 먹는 거 보면 쇼이구도 못 믿겠다. 그래서 또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명령 통해서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즈프롬, 바로 러시아 최대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그 가즈프롬 네프트 산하의 어떤 그 석유 관련 기업인데 거기서 돈을 다 대어서 PMC를 만든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런 군벌들이 창궐하면서 그 무력을 가진 그 무력을 사용하고 싶겠죠. 쓸 일이 있으면 무력이 없을 때는 참을 수가 있는데 무력이 있으면 쓸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내전인 겁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혼란에 휩싸이게 될지 눈에 선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릴 심각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월 24일 침공 1주년을 전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영국 국방부가 놀라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공세는 시작되었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인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사실상 지난 1월 초부터 대규모 공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공세는 실패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2월 7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공세는 이미 2023년 1월 초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공세의 목표는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이나 통제구역을 장악함으로써 도네츠크주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1월 초부터 시작됐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고작 몇백 미터 정도만 전진하는 데 그쳤다라며 현재 러시아군에는 결정적인 공세작전을 위한 기동부대와 탄약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공세는 이미 시도됐고 실패 중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이 공세 실패의 원인으로 러시아군 최고 수뇌부의 무능함을 꼽았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최고의 수뇌부는 병력 부족, 전투 경험 부족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라고 요구해왔다라며 러시아 지도부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진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그들은 전력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그들이 몇 주 안에 전쟁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실제로 친러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부대 재편성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키우주 접경지역에 제1근위 전차군을, 동부 하르키우, 루한스크 접경지역에 제2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을 집결시키며 이들 부대에 여러 개의 차량화 소총 연대를 배속시켰는데요. 러시아 소식통들은 20개 이상의 차량화 소총 연대가 사실상의 깡통 부대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차량화 소총 연대는 연대마다 3개의 차량화 대대와 지원 부대를 갖추고 있는데요. 한 개 차량화 대대는 44대의 BTR 장갑차와 539명의 병력 또는 37대의 BMP 장갑차와 461명의 병력을 정규 편제로 갖고 있어 각각의 연대는 지원 차량까지 150대 이상의 각종 장갑차를 보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규 편성된 차량화 소총 연대들은 포병대는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전차와 장갑차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식통들은 극히 일부 부대만 30에서 50% 정도의 기갑장비 편제율을 달성했고 거의 대부분의 부대는 전차나 장갑차가 아예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동원될 병력들도 서류상으로만 차량화 소총 부대인 조직으로 편성해 보병 돌격전 위주의 공세작전에
계속해서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다가는 러시아가 국영방송에서 호언장담한 100만 명 동원이 현실화되고 그 100만 명 대부분이 불교의 계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일단 대대장 그리고 연대장들은 우리 병력 다 있어요. 풀로 해서 500명 다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차 다 있어요. 장갑차 다 있어요. 왜냐? 다 있다고 해야 그 전차에 필요한 만큼의 유류, 장갑차에 필요한 만큼의 유류, 또 여유 부품, 이 후속 군수 지원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면 오겠죠. 그걸 받아서 기름 팔아먹고 하는 겁니다. 이 지휘관 놈들이. 그리고 또 실제로는 250명, 300명밖에 없으면서도 500명 다 있어요. 라고 하면 그 500명에 해당하는 식량, 그 500명에 해당하는 월급,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피복류, 탄약 이런 것들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층부에서는 도대체 진짜 창급 부대들이 어느 정도 전력인지 완전히 날조된 허위 보고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쇼이구든 푸틴이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전 초에 여러분들 BTG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BTG 이야기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 BTG를 하려면 대대 전투단인데 이 대대 전투단을 하려면은 이 여단처럼 어떤 전투부대 그리고 그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포병, 정찰, 보급, 공병 이 모든 지원부대들이 따라붙어야 되는 게 대대 전투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포병도 부족하고 지원부대, 뭐 공병이다, 보급부대다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BTG 전투단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연대 편제로 회귀했다. 왜? 포병이 없으니까. 공병도 없고 지원부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연대로 회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대대 전투단의 차량화 소총부대라면 차량화 소총부대가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장갑차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갑차에 또 대대 전투단에는 이 소총에 밑에 이런 유탄 발사기도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유탄 발사기도 없고 장갑차는 더욱더 없고 그냥 총만 딱 들고 있는 그리고 탄창만 딱 2개 주고 200발 이런 것도 아니고 딱 2개 주고 수류탄 2발 주고 무슨 예비군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돌격시키고 죽으면 죽고 살아남으면 다시 불러서 다시 신병 붙여서 또 돌격시키고 이런 짓만 하고 있다. 그래서 깡통이다. 완전히 20개 이상의 연대들이 전부 깡통이다. 라는 보고서를 영국 국방부가 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빨리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무기들이 빨리 좀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기동력을 가지고 충격적인 충격파를 좀 날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